그렇군요. 이후에는 이제 사형제도로 이 담론이 이제 넘어갈 텐데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네. 나누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딴 얘기긴 한데 네. 지금 아마 최초의 기소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하나 있거든요. 뭐죠? 그 강서구 그 전세 그 집단적 뭐 몇백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해가지고 갭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사기다 뭐 전세 예예예. 이게 잘못 잘하면 지금 기소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도 있을. 어. 그게 만약에 되면 좀 약간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동안은 네. 단순한 민사 사건이다라고 처리해서 아예 경찰 수사관에서도 손 놓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법설 2부를 바로 이제 시작할까요? 좀 끊었다가. 근데 지금 아직 뭐 기소가 지금 된 다음에 아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아직 뭐 얘기를 하기는 좀 근데 부담스러워요. 그건 어차피 언론에서 많이 이미 나왔던 사건이어서 어떤 사건입니까? 뭐 강모 씨라고 해서 뭐 강서구 일대 뭐 200여 채를 예.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전세를 줘가지고 전세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보니까 이 사람은 바지 소유자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공인중개사 기입도 있어요. 공인중개사와 예. 그 다음에 이게 다 거의 대부분이 신축 빌라거든요. 예. 신축 빌라의 시행사가 음. 짜고서 시행사가 짜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행사 건축주 입장에서는 나 일정 금액만 나한테 다오. 나머지는 네가 공인중개사와 짜고요. 예.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우선 전세로 들어올 사람들을 구해요. 근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 이 분양 대금보다 같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유자를 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그 사람 소유를 해놔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세에 들어온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입주를 했어요.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나 돈 없어. 대체. 그 대신 네가 이 부동산 가져.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백 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가격은 빌라는 떨어져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록 빌라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전세 보증금보다 지금 더 가치가 낮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어떤 집에 살 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울며 겨자 먹기를 이건 떠날 수밖에 없는 이거를 상황이잖아요. 떠넘기고선 가게 되는 거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딴 데다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그걸 특별 공급해가지고 분양받은 것 근데 이미 주택이 있어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야,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전세 보증금을 떼고 최소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요. 예. 원래 그 시가보다는 최소한 70%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차익을 내가 손해로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걸 다 알면서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악질이다. 이거를 강서구 빌라 강제 매각 사건? 뭐 갭투자 사기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갭 투자 사기 사건. 예. 강서구 갭 투자 사기 이게 근데 사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진모 씨라고 더 많은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요? 있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강서구 일대에 지금 몇천 세대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피해자들은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사실상. 근데 나중에 나가려고 할 때 보증은 없다? 그냥 가져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체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사건이 지금 한번 터지면 지금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조금 더 익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미리 그래서 아마 그 사전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고 막 기소가 되면 그때서는 이제 좀 커지게 되겠죠. 다음 주에 이 얘기 한번 그러면 같이 해주실까요? 다음 주까지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당연히 되면 제일 먼저 하긴 할 텐데 예. 나오게 되면 좀 약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정이 돼야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사실은 뭐 그 정동영 의원실에서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뭐 저한테도 연락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심 받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뭐 기소만 되면 바로 기사 나갈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게 저희가 킵을 좀 해놓겠습니다. 예, 이게 민생 범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제일 먼저 저희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방송은 여기서 해야죠. 예. 이게 찍었지. 여기 여기서 제일 먼저 하시는 걸로. 그 사건이 있었고 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창원인가요?
거기서 그 스마트 어플로 소개팅 만났는데 예. 만난 지 뭐 일주일 한 보름도 안 돼가지고 강간한 사건. 전 그건 아직 못 봤는데. 그 사건을 예. 보면은 거기도 아주 기가 막히 그건 아마 그 향판하고 좀 관련이 있는 사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게 대법원에서 바뀐 거예요. 원래는 뭐였다가 자 여기까지만 말씀. 이거 찾아봐야겠는데. 그러니까는 제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오긴다만 예. 손잡고 모텔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다 강간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대법원에서 진짜 저도 지금 그 하나 파기된 게 있는데 혹시 아시는 거 또 있어요? 그 대법원에서 1, 2심 다 무죄였어요. 어. 이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대법원에서 제 강제추행 사건인데 머리카락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가 했던 사건인데. 이거 봐라. 근데 그 사건이 근데 아직 법설 3부? 근데 그건 아직 지금 재판이 다시 진행돼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법원에서 성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그래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은 사실은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사건이 많아지면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넓어지냐 좀 약간 두려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전에 그러니까 아니었던 것까지 갑자기 다 그냥 해석으로 포섭시켜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기습추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 좀 약간 넓힌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법문안은 분명히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추행한 건 다음에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자체가 폭행 자체가 추행이다? 글쎄 그때 이걸 뭐 만지는 걸 폭행이라고 보는 것도 좀 약간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건부터가 좀 넓힌 것부터가 그런데 지금 그거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가 이제 아마 나중에 옷깃만 써도 추행이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좀 한번 물어보죠. 박원순 시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충격을 주는 사건인데. 예. 추행의 한 예로 예. 그 피해자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박 시장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자네가 와서 혈압을 재면은 더 높아져. 이 얘기가 성추행으로 성희롱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희롱?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 할 수 있겠는데 추행은 기본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시적인 접촉이라고 지금 머리카락도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포함시키려고 해서 지금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떤간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물론 뭐 지위를 이용해서 성희롱까지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성희롱을 처벌하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건데 지금 내세웠던 증거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비난이 되는 것들이 니네 그렇게 강력하게 뭐 추행이라고 했던 것들은 주장했었는데 정작 나오는 것들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들만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갖고 지금 니네들이 고소한 거냐. 라는 게 오히려 역공인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더 내세우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진짜로 그게 말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음란한 사진이나 아니면 자기 뭐 벗은 사진을 보냈으면 이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돼요. 성폭법상에. 그거는 물론 범죄 유형이 있어요. 근데 보통 말하는 이제 뭐 성추행이나 성범죄 보통 얘기하는 그런 뭐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그런 범죄라고 볼 만한 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거 참.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계속 찌끔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슨 언론 플레이 하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할 거면 뭐 차라리 다 그냥 솔직히 까놓고 한 판단을 받아보자. 그러면 국민 어떻게 보냐, 이거 어떻게 추행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씩 해놓고 나서 반응을 본 다음에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하나 까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미투에 대한 어떤 순수성을 좀 약간 참 이게 김재겸 변호사가 보면은 또 뭐라고 그러겠는데 그건 진짜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방송 이 부분이 나가면 저희 엄청 욕먹 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걸 할 말은 한다. 또 정확히 균형을 잡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또 저희 유튜브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저희 뉴스 토마토 법설 정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또 그렇죠. 따로 얘기하자. 이건 뭐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성인의 감수성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성인의 감수성을 마치 무슨 뭐 성적인 거에 대한 인식 자체를 다 성인의 감수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법관들이 회의한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의미 자체가 퇴색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걱정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이 다 혼용이 돼 돼 있어요. 있어요. 그냥 뭐 선범죄 물론 넓은 의미에서 선범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마치 우리가 보통의 선범죄라고 얘기하면 뭐 강간, 강제추행을 포함한 이런 시적인 접촉을 포함한 거를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완전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정작 나오는 것들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고선 법원 판단 잘못했다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부실수사 얘기 또 나오고 계속 갈등만 키고 가는. 어쨌든 저희가 할 말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왜 공소 기각을 하냐면 더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방적인 얘기만 돌고 있잖아요.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돼서 반대 얘기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는 게 원래 취지인 건데. 그렇군요.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지금 어떻게간에 여론 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2차 가해고 피해자한테는 상당히 안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것도 더 안 좋고 어쨌든간에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 어쨌든간에 지금 뭐 유무죄 가려지지 않은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주장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2차 가해라는 게 사실은 그 부인하는 입장에서 사실 2차 가해 자꾸 쓰거든요. 법원에도 쓰는데 2차 가해는 말 그대로 이게 이 피해 받은 게 인정이 됐어야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게 2차 가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 가장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유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걸 주장하잖아요. 2차 가해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아니 나는 지금 내 방어권을 반영받아서 지금 어떻게든 나 유죄 입증해야 되는데 손발 다 잘라놓고서 무슨 무죄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2차 가해에 대한 물론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이 너무나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균형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일방적인 이쪽 한쪽에 이 발언권이 너무 세져 버리는 바람에 다른 목소리들이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내면은 지금 오히려 뭐 집중 포화방에서 너는 뭐 어쩌고 뭐 특히나 법조인들이 얘기하면 너는 진짜 그러면서 무슨 법조인이냐부터 시작해서 네 애가 제일 하는 게 네 애가 그렇게 당했어도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그럼 뭐 다 그냥 끝내자는 뭐 더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순기능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의 논쟁이 돼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건 걸러지고 어떤 기준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쪽만 일방적으로 막 하니까 이쪽이 이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기준이 정립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여 버리죠. 저도 할 얘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 아마 그냥 집중 포화당해서 아마 댓글에 저희 뭐 다 신상 다 공개 까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신상 다 공개되지 않으셨어요? 네이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가 뭘 얘기할 때 중요하면 저는 뭐 상관없어요. 뭐 욕 먹더라도 저 옛날에 뭐 판사할 때도 욕 많이 먹었으니까 뭐 판결하고 나면 뭐 상관없는데 저희 애들이나 혹시 저희 와이프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전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요. 큰 범죄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요. 뭐든 나고 나오면 거기부터 다 까잖아. 이 사람은 어떻게 나고 뭐 집이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뭐 부인은 어떻게 하고 애들이 지금 어디고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사실은 판사들도 요즘은 오히려 소신껏 못하는 게 영향을 재판에 영향을 받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요. 않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의 어떤 그런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현장 변호사의 심정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피해자 고소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쪽이죠. 그래서 뭐 제가 뭐 너는 범죄자를 변호하니까 그런 거지라고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균형을 제가 보더라도 피해자 변호를 하는 경우들 보더라도 이게 균형 어느 정도 맞아야 나중에 그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지금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호소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쪽 반대쪽에서는 그렇죠. 저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세안경롭게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피해 입은 쪽에서는 당연히 피해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상대방이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하는 게 꼭 이 지금 피해자들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그럼요. 어쨌든 간에 상대방 반대쪽에서도 공감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렇게 돼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대결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자 쪽에서는 공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남성 쪽으로부터는 그런 공감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정하게 원하는 부분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가해자들이 문제입니다. 그건 맞아요. 진정으로 엎드려서 사죄하고 정말 내가
죽을 만큼 내가 미안하다. 예. 그런 걸 진정적으로 보여주면 저도 뭐 사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아니 인간적으로 와서 진정하게 사과를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 얘기를 대부분 하세요. 근데 왜 가해자들은 왜 사과를 진정적으로 안 하는 거야? 하여간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도 유죄가 같으면 저는 그래서 부인하지 안 시키고 그냥 빨리 합의하고 그래서 편지 써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진정하게 네가 반성하는 거에 대해서 진정하게 편지를 써라. 아니 다른 방법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도 반성문 써주는 사람도 있나요? 물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때 그게 기사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얼마씩 받을까요 그런 거는? 글쎄요, 저는 뭐 해보진 않아 잘 모르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몇백 단위로 받는 경우도 있고.